안녕하세요. 어디서도 말 못할 답답한 사연, 하지만 듣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를 배달해드리는 썰의 민족입니다. 12억 아파트 공동명의 요구와 무단 침입으로 본색을 드러낸 시댁에 맞서 결혼 직전 경찰 신고와 함께 파혼을 선언하고 력한 법적 대응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며 탐욕스러운 시댁을 파멸시키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자산과 제 인생을 성공적으로 지켜낸 한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영화 같으면서도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를 앞두고 사람의 본성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본성을 확인한 순간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께 가감없이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결혼을 앞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상대방의 조건보다 그 가족의 밑바닥을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32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의 과분한 사랑 아래 남부럽지 않게 자랐고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며 제 앞가림은 충분히 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3년을 사귄 남자친구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생활력이 좋아 저는 그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며 제가 본 것은 그동안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와 그의 가족들의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집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외동딸인 저를 위해 미리 마련해 두신 서울 소재의 30평대 아파트를 결혼 선물로 주시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세로 12억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민수는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정도였고 저는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니 혼수만 적당히 해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처음에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평생 너랑 장인어른, 장모님께 효도하며 살게.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던 그의 눈빛은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개입하면서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저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상견례 이후 예비시댁 식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무겁게 입을 떼셨습니다. 새아기야, 내가 생각해보니 말이다.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고 결혼했다가도 갈라서는 일이 흔치 않니? 우리 아들도 이 집의 가장인데 남자가 체면이 서야 밖에서 일도 잘 풀리는 법이야. 저는 처음엔 그저 좋은 덕담을 해주시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아파트 명의를 우리 민수랑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어떻겠니? 그래야 우리 아들도 집주인이라는 책임감이 생기고 너를 더 아끼지 않겠어? 그리고 이건 우리 집안 가풍이기도 하단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평생 일궈오신 재산입니다. 제가 증여세까지 다 내고 제 명의로 받은 건데 결혼도 하기 전에 공동명의를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당황스럽네요. 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요즘 공동명의는 기본이에요. 우리 오빠가 언니보다 연봉도 높고 앞으로 가장으로서 돈 벌어올 텐데 언니는 집 한 채 해오는 걸로 평생 생색 내실 건가요? 가족이 되기로 했으면 네 것 내 것 따지는 게 아니죠. 언니가 너무 계산적이시네. 그 순간 저는 조금씩 불쾌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기분 나쁘게 만든 건 민수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제 편만 들어주던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옮기면 되잖아? 지금은 그냥 우리 가족이라는 의미로 명의만 올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의 말에 제 가슴속에 무언가가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인질 삼아
제 부모님의 피땀 어린 재산을 탐내는 그들의 모습이 징그러울 정도로 뻔뻔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비시댁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수시로 전화가 와서 공동명의를 독촉했고 시누이는 제 SNS 게시물마다 비꼬는 댓글을 달거나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어머니께 전화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머니 말을 우습게 아느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민수에게 파혼을 선언하자 그는 무릎을 꿇고 빌며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 눈물에 속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지옥으로 가는 입구였을 뿐입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 시댁에서는 예단 문제로 다시 한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아는 한복집과 침구 매장을 지정해주며 그곳에서만 물건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누이가 그 매장들에서 수수료를 챙기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해온 예단비 5천만 원이 적다며 남들은 아파트 공동명의를 안 해줄 거면 현금이라도 억 단위로 가져온다며 저를 동네방네에 몰상식한 며느리로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이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었고 이성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지경이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저였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갈취 시도와 가스라이팅에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식 2주일 전 터졌습니다. 퇴근 후 예비 신혼집에 들렀던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황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터폰을 눌러 문을 열게 한 저는 거실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고른 가구들이 배치가 바뀐 것은 물론이고 시누이가 제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제 그릇들을 꺼내어 마음대로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 번호를 바꾸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제 곧 우리 아들 집이 될 곳인데 시어머니가 좀 와보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민수가 번호 알려주길래 내가 바꿨다. 너는 어째 매사에 그렇게 날카롭니? 시누이가 좀 누워있을 수도 있지. 가족끼리 참 유난이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참을성이라는 끈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제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사랑이, 제가 꿈꿨던 결혼이 얼마나 처참한 허상이었는지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민수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아니면 이대로 끝이야. 민수는 허겁지겁 달려왔지만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어머니가 너 놀라게 해주려고 그러신 거잖아?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다 같이 살 부대끼며 살 가족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남자가 평생 저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시댁 식구들의 탐욕을 방관하는 공범이자 저를 끊임없이 갉아먹을 기생충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이럴 줄 알고 준비해둔 파혼 대리 위임장과 손해배상 청구 목록이었습니다. 좋아. 내 뜻이 그렇다면 나도 내 뜻대로 할게. 지금 이 순간부로 우리 파혼이야. 이 집은 내 명의니까 지금 당장 다들 나가주세요. 번호 바꾼 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고 지금까지 들어간 결혼 준비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전부 법적으로 청구할 거야.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제 뺨을 때리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전 어머니 며느리 아니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곱게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언니 미쳤어요? 우리 오빠 인생 망치려고 그래요? 라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제 명의의 집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나가지 않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출동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집에서 쫓아낸 뒤 즉시 도어락을 교체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파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저희 부모님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민수는 매일같이 수백 통의 문자와 전화를 보내며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더욱 냉정하게 대처했습니다. 저는 민수가 보냈던 공동명의 종용 문자들,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록, 시누이의 협박 메시지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정 싸움 끝에 저는 그들에게서 예물과 예단비를 전액 돌려받은 것은 물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댁은 제가 청구한 소송 비용과 위자료를 갚기 위해 살던 전셋집까지 빼서 외곽의 낡은 빌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지켜낸 제 소중한 아파트에서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창밖의 야경을 보며 그때 만약 제가 참았더라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아마 저는 지금쯤 제 이름의 집에서도 주인 대접 못 받으며 시댁 식구들에게 제 영혼까지 탈탈 털린 채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지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위해 마련해 주신 소중한 자산을 지켜낸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제 자존감과 미래를 지킨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일을 사랑하며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십시오. 본인의 재산과 가치를 당당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저의 이 사이다 같은 파혼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였나요? 여러분이 직접 겪은 기막힌 사연이나 통쾌한 사이다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뻥 뚫리는 이야기를 배달해드리는 썰의 민족이었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